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 자, 올해부터 24년부터 작업형에도 위험성 평가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작업형에 출제되던 문제 유형들이 위험 요인을 찾고 대책을 찾고 세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험성 평가에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올해 새롭게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필기도 그렇고 실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서 예상 문제로 구성을 해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기존에 우리가 작업형에서 위험 요인과 대책을 수립하던 것을 위험성 평가의 틀에 넣어서 위험성 평가표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작업형의 예상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형에 포함은 되었지만 사실 공단에서 어떻게 작업형의 위험성 평가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위험 요인과 대책을 수립하던 기존의 작업형의 출제 유형을 위험성 평가로 보고 위험성 평가다라고 과목을 포함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기와 필답형에서 이제 위험성 평가의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작업형 마무리 부분에서는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주어진 작업형의 예제를 위험성 평가표로 완성하는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답형에서 위험성 평가 부분은요, 필기에서 위험성 평가 변경된 기준에 의한 강의 올려져 있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위험성 평가의 방법에서 규정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위험성 평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정해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죠? 위험의 가능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발생했을 때 크기죠, 그죠?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 이용할 수 있고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무엇이 되었다, 부족하다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을 3단계, 저중고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요인을 적어보는 핵심 요인 기술법, 그 외 공정 위험성 평가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으로 우리가 위험성 평가표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단계 평가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보겠습니다. 위험성 결정을 위해서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고중저와 같이 간략하게 3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순서는 일단은 작업장에서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해 봅니다. 자, 이렇게 컨베이어에 손이 낄 위험이 있다. 그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컨베이어에 손이 낄 위험의 위험성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위험성이 상중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죠? 자주 작업하기 때문에 상이다라고 했다면 이 상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죠. 그래서 바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이러한 단계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에서 유해 위험을 파악하여 위험성 평가표를 완성하시오라고 했고요. 단 위험성 결정은 보기를 참고해서 위험성 평가 3단계 판단법을 이용하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터널 내부에서 고소 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소 작업대로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자는 고소 작업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죠? 고소 작업대에 안전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처럼 여기 안전대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이 보이고요.
상하부에서 2명의 작업자가 동시 작업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업하는데 밑에 다른 작업자가 작업하다가는 떨어지는 물체에 맞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상하 동시 작업하고 있고, 터널 내부는 조명이 확보되지 않아 매우 어둡다. 그렇다면 걸려 넘어질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겠죠. 해당 현장에서는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작업하는 상황을 설명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이 얼마만큼 상중하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요거는 작업장에서 이제 그동안의 사고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겠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 중 한 명의 작업자가 고소 작업대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자가 한 건 났고요. 상하 동시 작업하다가는 일주일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한 건 났고, 조도 미확보로 어두워서 넘어짐으로 인한 4일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한 건 있었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요 부분은 위험성 결정, 위험 수준 설정은 법규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하기 전에 미리 정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중하 또는 고중전데 상이나 고의 위험은 사망이나 영구장애를 일으키거나 6개월 이상의 휴업이 있을 때 상으로 하겠다. 그죠? 아까 추락에 의해서 6개월 동안 휴업했다. 그죠? 바로 요거는 상에 해당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상해 위험은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소 대책 수립해야 된다라고 회사에서 정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은 3일에서 6개월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이니까 6개월 여기 들어가고요. 요거는 6개월 미만, 그죠? 6개월까지는 상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락은 6개월의 휴업을 했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6개월 이상 휴업을 했고, 상하 동시 작업은 일주일 치료를 했다. 4일 치료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3일에서 6개월이니까요. 일주일하고 4일 치료한 건 전부 다 중해에 해당되겠다. 그죠? 그래서 3일부터 사실은 노동부에 보고하는 재해죠. 그래서 요 재해부터를 이 사업장에서는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허용 불가능해서 감소 대책을 수립하자라고 정했고요. 하 또는 저의 위험은 3일 미만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휴업을 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을 뜻하고, 아차 사고, 그죠? 여기 회사에서는 사고 나기 직전의 순간이죠. 아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하에 넣었다, 그죠? 요 하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회사에서 미리 위험성 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위험성 평가표, 요 표를 과제다, 그죠? 완성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 요인을 1, 2, 3,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적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영상 설명을 읽으면서 위험하다 했던 부분, 위험 요인 첫 번째, 그죠? 작업자가 고소 작업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죠? 자, 한 명이 떨어져서 6개월 이상의 휴업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 수준은 위의 표에서 정한 상이 되고요. 상에 대한 위험은 아까 허용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감소 대책을 아까 상에 대한 위험과 중에 대한 위험까지는 허용이 불가능하니까 회사에서 감소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감소 대책 수립해야 합니다. 자,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작업을 지휘한다. 그죠? 만약에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한다인데, 안전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았다면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안전대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작업을 지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험 요인은 고소 작업대 아래에서 상하 동시 작업을 했다. 그죠? 그래서 떨어지는 자재 등에 맞을 위험이 있다. 이 부분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고사 작업대 아래서 상하 동시 작업을 실시하여 위험하다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요것도요, 예, 우리가 일주일 정도 했기 때문에 요거 중위험이었죠. 중에 대한 위험도 허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역시나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상하 동시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작업 순서 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않도록 작업 순서 조정하고 요거 생략 가능합니다.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상하 동시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한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요인 세 번째는요. 작업장 또는 터널 내부에 적정 조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확보되지 않아 넘어짐 등의 위험이 있다. 요거 넣어도 상관없다. 그죠? 예, 넘어짐 위험 있다. 걸려 넘어짐 위험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4일 이상의 그죠? 휴업이었기 때문에 중의 위험이었고요. 중은 허용 불가능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작업장 또는 터널 내부에 적정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한다라는 감소 대책을 수립했죠. 그래서 예, 공단에서 어떤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할지는 모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제되던 작업형의 유형을 가지고 이렇게 예, 3단계 그죠? 결정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표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서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에서의 유해 위험을 파악하여 위험성 평가표를 완성하라 했는데요. 단 위험성 결정은 보기를 참고하여 위험성 평가 5단계 판단법, 그죠? 5단계는 아까 고중 저를 상중하, 그죠? 매우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이렇게 5단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화면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동영상은 건축물 공사 실내 작업장에서 틀 위에 올라가 전기 용접기 이용하여 용접 작업하고 있다. 그죠? 자, 사고가 발생한 장면 보여집니다. 틀비계에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첫 번째 위험이네요.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 위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안전대가 아예 없는지 지급받았는데 착용 안 하고 작업하는 건지 그거 판단하시면 되고요. 전기 용접기에도 방호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자동 전격 방식이 없었고요. 작업자가 맨손이다.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용접 중에 감전당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사고 기록이 되겠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용접 중 감전으로 2개월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한 건 있었고 틀비계에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재해가 한 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위험성 수준 결정하는데요. 매우 높음은 사망이나 영구장애 일으킬 때 매우 높음이다라고 정했고요. 허용이 불가능하니까 대책 수립해야 됩니다. 높음은 6개월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은 높음이 됩니다. 역시나 허용이 불가능하니까 즉시 대책 수립해야겠죠. 보통은 3일에서 6개월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인데요. 이것도 허용이 불가능하니까 대책 수립하고요. 낮음은 3일 미만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인데 요거까지는 허용이 가능해서 현재 상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낮음은 휴업을 요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이다라고 정했고요. 허용 가능해서 현재 상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두 가지 사고 있었는데요. 감전은 2개월의 휴업이었고 추락해서 사망이 한 건 있었다. 그죠? 그럼 2개월의 휴업은 2개월 휴업이었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요거는 감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건 떨어짐, 추락은 사망이었다. 매우 높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표를 한번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요인을 네 가지로 분석하라 주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틀 비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떨어진 위험이 있다. 그죠? 요거 우리 작업형에서 많이 하던 방식이잖아요. 위험 수준은 여기에서 이제 추락에 의한 사망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높음이 되겠죠. 허용 가능 여부는 허용 불가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감소 대책 수립해야 된다. 그죠? 틀 비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가 감소 대책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 두 번째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떨어진 위험이 있다. 역시나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이셨기 때문에요. 위험 수준은 매우 높음이 되고 허용 불가능한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소 대책은 역시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고 작업하게 한다 하면 되고요. 지급했는데 착용 안 했다면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작업을 지휘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전기 용접기에 방호 장치가 없었죠. 자동 전격 방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의 위험이 있다. 그죠? 자, 요건 아까 2개월 휴업을 유예했으니까 보통이었고요. 보통까지 아까 허용 불가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감소 대책 수립해야 됩니다. 그죠? 전기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작업자가 아까 맨손으로 용접했죠? 작업자가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감전의 위험이 있다. 그죠? 자, 이것도 감전은 아까 2개월 휴업했기 때문에 보통이었고, 보통의 위험도 허용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작업자가 절연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작업을 지휘한다. 여기 회사에서는 분명히 절연 장갑과 안전대를 작업자에게 지급을 했지만 작업자 착용 안 했기 때문에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작업을 지휘하는 걸로 감소 대책 수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게 위험 요인 3단계법 또는 5단계법이에요.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우리가 작업형에서 역시나 그 동영상 보면서 위험 요인이 무엇이고 법에서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대책이 무엇이다 공부했기 때문에요. 맞추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법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 요인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위험 요인별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재 조치가 적정한지, 그죠? 위험 요인을 체크해서 이 위험 요인별로 조치가 적정하다면 O, 적절하지 못하면 X로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도 체크리스트 있죠, 그죠? 휴지 상태 있으면 O, 없으면 X 이렇게 청소 상태 O, X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자, 목록에 제시된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과 현재 조치 사항을 종합하여서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개인적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는 중요한 유해 위험 요인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리스트 할 때는 법에서 하라는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렇게 법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보다 더 상위하도록 한다면 더 좋겠죠. 그죠? 예를 보면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 위험하다, 안전하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개인적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단순해서 세부적이지 못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렇게 상세하게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순서는요. 일단은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작업이라면 안전대 착용했는가? 안전난간 설치되어 있는가? 작업 발판은 안전한가? 보호구 착용했는가? 뭐 이런 그죠? 리스트 항목을 작성하고 항목별로 허용 가능한 수준 여부, 허용할 수 있다, 안 된다, 요거를 판단하고요. 안 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대 착용하고 난간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에서의 유해 위험을 파악하여 체크리스트를 완성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유해 위험 파악을 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 기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순간, 그죠? 그 말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순간 실수로 페달을 밟아 프레스에 손을 다쳤다. 그 말은 몸이 금형 안에 들어갔음에도 프레스가 작동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양수 조작식이나 광전자식 방호 장치가 있었다면 양손 버튼에서 손이 떨어지면 기계는 멈췄을 것이고 손이 안으로 들어갈 때 광선이 몸이 안으로 들어갈 때 광선이 감지해서 신체를 감지해서 기계 멈추었겠죠. 슬라이드 멈추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몸을 기울였는데 프레스가 움직여 손을 다쳤다는 건 그러한 방호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실수로 페달을 밟았다라는 것도 페달이 그냥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밟혔죠. 페달 위에 이렇게 덮개가 있어서 뭐가 떨어지더라도 페달이 내려오지 않는 덮개가 있었다면, 방호 덮개 있었다면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페달에도 방호 덮개가 없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이물질 제거 시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으며 이것도 역시나 작업 지휘자가 작업을 지휘하거나 근로자 안전 교육이 부족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수공구 대신 손을 사용했다. 그죠? 위험 부위에 이물질 제거할 때는 손 대신에 수공구 사용해야 되죠. 이물질을 제거하려 하였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기마개 등 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부터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그죠? 일단은 프레스 기계 방호 장치 부분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페달에도 방호 장치 있는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이물질 제거할 때 전원 차단하지 않은 부분도 체크해야 되고 수공구 대신 손 사용한 부분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구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체크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 되겠죠.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는 체크리스트를 적어보고 적정 보완, 해당 없음, 개선 대책 이렇게 그죠? 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체크리스트 항목에는요. 방호 장치겠죠. 프레스에 방호 장치가 설치되었는가? 그죠? 그래서 설치되어 있다면 적정이고 방호 장치가 부족하다면 보완인데요. 지금 개선 대책을 보니까 양수 조작식 및 광전자식 방호 장치 설치한다. AND죠, 미스. 그래서 양수 조작식 하나 있는 것보다는 이중으로 광전자식을 추가해서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보완하겠다. 이렇게 그죠? 대책 수립했습니다. 프레스 방호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요거는 방호 장치가 설치된 부분이고요. 설치되었다면 정상 작동했는가 체크해 봐야겠죠. 여기서도 이제 보완을 합니다. 작업 전에 방호 장치 정상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작업 절차에 반영하겠다. 요 뒷부분은 생략해도 없다. 그죠? 작업 전 방호 장치의 정상 상태 확인하고 작업 시작하도록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방호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작업 시작 전에 관리 감독자가 확인을 실시하겠다. 둘 중에 한 개만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업 절차서에 반영하는 것이고 요거는 방호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작업 전에 관리 감독자가 확인하도록 하겠다. 요거 하나만 들어가도 큰 상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호 장치 부분에 대해서 했다면 페달 부분이다. 그죠? 페달이 작동했기 때문에 프레스 페달에는 방호 장치가 설치되었는가? 이것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설치하겠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중 금형의 이물질 제거 시에 전원을 차단하는가라고 이제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이물질 제거 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관리 감독자나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이물질 제거 시에 전원을 차단하도록 작업을 지휘하겠다. 그죠? 요거는 안전교육 시키는 거고요. 요거는 관리 감독자나 작업 지휘자에 의해 작업을 지휘하는 거죠. 요런 거는 대부분 불안전한 행동이 있다면 공통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항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중 금형의 이물질 제거 시에 수공구를 사용했는가? 그죠? 여기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금형의 이물질 제거 시에 손 대신 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사용하도록 역시나 안전교육 시키고 불안전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요. 관리 감독자나 작업 지휘자 지정해서 수공구 사용해서 이물질 제거하도록 작업을 지휘하겠다. 역시나 불안전한 행동은 교육과 작업 지휘하는 게 공통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기마개 등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는가 체크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아까 잘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건 뭐다? 적정하다 체크했죠. 적정하기 때문에 개선 조치는 필요 없는 게 되겠죠. 비워둬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핵심 요인 기술법인데요. 요거는 핵심적인 위험에 대해서 기술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국제노동기구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 위험이 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위해 제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핵심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유해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대답하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현재 시행 중인 안전 조치는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핵심 요인을 기술하는 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단계적으로 답변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어떤 유해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을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서 나왔던 거라면요. 틀 비계에 안전난간이 없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작업자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다. 그죠? 현재 시행 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현재는 시행 중인 조치가 없다. 그죠? 추가적으로 무슨 조치가 필요한가? 안전난간 설치하고 작업자 안전대 착용한다. 이게 조치였잖아요. 자, 그래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만 하는 방법이라 이제 예제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빈도와 강도법이죠. 해당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빈도와 일어났을 때 사고의 크기죠. 강도를 종합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방법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험성의 빈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강도, 위험의 크기를 곱셈 2개를 곱해도 되고요. 2하고 3이라면 곱해서 6이다 해도 되고 덧셈 2하고 3을 더해서 5다. 그거는 사업장에서 방법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해서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그 위험성을 결정하는데 결정할 때 방법이 곱셈, 그죠? 5 곱하기 4, 3 곱하기 3 등의 평가 척도를 이용해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한지를 결정해서 안전 조치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에서의 유해 위험을 파악하여 위험성 평가표를 완성하라 했는데요. 위험성 결정은 보기를 참고하여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의 곱셈식으로 하겠다. 또는 덧셈식으로 하겠다 하면 더한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동영상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근 운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훅에 해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일단 위험 요인 첫 번째다. 그죠? 철근을 2줄 거리로 인양한다. 요건 좋고요. 유도 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문제다. 그죠? 운반 중인 철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동식 크레인에는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이동식 크레인이 물기 있는 미끄러운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이제 과거의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보여지네요.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은 일주일에 1회, 그죠? 철근 운반 작업은 일주일에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근 운반 중에 철근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철근에 맞아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한 건 있었고 이동식 크레인의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 한 건 있었다. 그죠? 6개월 이상 치료는 철근에 맞은 것이고 크레인이 넘어질 때는 사망이 한 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건 회사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다, 그죠? 우리는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의 크기 곱하기 강도의 크기로 산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빈도는 빈번인데요. 1일 1회 정도 작업을 자주 한다면 빈번하다 3이고요. 일주일에 1회 정도 작업하는 건 가끔 한다 해서 빈도 크기 2로 주고 3개월에 1회 정도 작업하는 건 거의 없다 해서 1로 주겠다라고 정했고요. 강도의 크기는 사망이나 장애가 필요한 재해는 3점을 주겠고 휴업이 며칠이건 간에 휴업이 필요한 건 중 2점을 주겠다. 그 다음에 치료가 없어도 되는 재해는 소 1점으로 하겠다. 이건 회사가 정해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허용 가능한 위험의 크기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위험의 1, 2까지는 낮은 위험으로 하고 요거는 허용 가능한 걸로 하겠다. 현재 상태 유지하겠다. 3에서 4까지는 보통으로 하고 허용이 불가능하니까 개선해야 되고 6에서 9까지는 굉장히 높은 위험이기 때문에 허용이 불가능한데 즉시 개선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회사가 정해둔 것이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예제는 밑에 표를 우리가 완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표인데요. 자, 일단 유해 위험 요인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동식 크레인의 후계 해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까지 적어도 괜찮아요. 뒤에 거는 기억나시면 후계 해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줄거리가 훅에서 벗겨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상세히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런데 해지 장치가 없다는 건 철근이 크레인 훅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아까 떨어지는 사고는 6개월 이상의 치료 휴업을 요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표를 보면요, 한 칸 넘어가야 돼서 그렇지만 휴업이 필요한 건 중이었다, 그죠? 그리고 작업을 일주일에 1회 정도 한다면 가끔의 2였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휴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도 크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빈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작업한다. 빈도도 2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위험에 대한 크기는 아까 곱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다. 그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요. 위험의 크기를 보면 1, 2는 낮으니까 이건 허용 가능한 건데 3, 4는 보통 허용 불가능, 6에서 9도 높은 거 허용 불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값은 4죠. 허용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감소 대책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후에 해지 장치를 설치한다라는 게 대책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이죠. 아까 이동식 크레인에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았고 물기 있는 바닥에 설치되어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기 있는 바닥이다라는 건 동영상 보시고 조금 확실하지 않거나 주관적이라면 그냥 적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에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아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 그죠? 아까 크레인이 넘어져서 사망사고 있었고요. 이 작업은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빈도는 동일하게 2다. 그죠? 사망이니까 그죠? 3점 제일 위험했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곱하니까 2, 3은 6이죠. 6도 아까 허용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대책 수립해야 됩니다. 이동식 크레인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합니다. 요것만 적어도 되고요. 만약에 바닥에 물기가 있고 미끄럽고 막 그랬다면 바닥에 물기를 제거하고 견고한 바닥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한다. 요것만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도 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천근이 흔들리는 상태로 운반하던 중 철근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중간 생략해도 괜찮겠죠. 유도 로프를 사용하지 않아 철근이 흔들리며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역시나 작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빈도의 크기는 2가 됩니다. 아까 철근이 떨어져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휴업했는 사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크기 동일하게 2다. 그죠? 그럼 이것도 곱하기니까요. 위험의 크기 4가 되죠. 4는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면 유도 로프를 사용하여 철근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운반한다 또는 방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포엠을 응용한 빈도 강도법인데
처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4M이라 그래서 4가지 위험이죠. 그죠? 머신 할 때 기계적, 미디어 할 때 물질 환경적, 맨 할 때 인적, 매니지먼트 할 때 관리적. 자, 이렇게 위험을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보는 방법이 4M을 응용한 위험성 평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 내 잠재하고 있는 위험 요인을 기계적, 물질 환경적, 인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기계적인 건 기계 설비 설계상의 결함 해당되고, 방호장치 불량도 해당되고, 사용 유틸리티, 전기나 공기, 압축 공기 등의 결함도 해당되고, 설비를 이용한 운반 수단 결함도 기계적인 게 되겠습니다. 미디어, 물질 환경적은 작업 공간 불량, 가스, 증기, 분진, 퓨움 등이 발생되는 것, 그죠? 산소 결핍, 유해 광선, 소음, 진동도 환경적인 것이고요.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미비한 것도 물질 환경적에 해당되겠습니다. 매는 인적이죠. 근로자 특성의 불완전한 행동 또는 작업 자세, 동작의 결함, 작업 방법의 부적절, 이런 게 맨 인적이 되고요. 매니지먼트는 관리적입니다. 관리 감독의 부족, 교육 훈련 미흡, 규정이나 지침 매뉴얼 등의 미작성, 안전수칙이나 각종 표지판 미게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4M 위험성 평가 결과서 예인데요. 제가 이거를 예제를 안 냈는 이유는 이렇게 기계적, 물질 환경적, 인적, 관리적으로 구분하려면 조금 예제가 상당히 자세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4M 기법이 꼭 지금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나온다 해도 이 위험이 기계적인지 물질 환경적인지 찾아서 칸에 적어주시는 거, 그죠?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실시한 4M 위험성 평가 결과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기계적인 위험이 이 회사에서는 비정상 작동 시에 긴급 전원 차단이 어려웠다. 그죠? 기계가 이상이 있다면 긴급하게 전원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기계적인 것이고, 용접 로봇에 충돌 위험이 있다. 그죠? 로봇 자체가 충돌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것도 기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현재의 어떠한 안전 조치가 없고요. 이러한 작업은 빈도가 2고 3 정도 되고, 사고가 났을 때 로봇에 충돌하는 위험의 크기 3, 전원 차단이 안 되었을 때 위험의 크기도 3으로 봤고요. 위험성은 곱하기 방법 이용해서 2, 3은 6, 3, 3은 9입니다. 자, 근데 개선 대책은 그래서 비상정지 스위치를 기계에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용접 로봇에 충돌 위험이 있는 건 방호울, 방책이죠. 출입문 연동 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죠. 그죠? 요걸 설치하는 걸로 했다. 원래는 위험이 6이고 9였는데요. 이렇게 설치하고 나니까 위험이, 3으로 위험이 줄어들었다. 그죠? 위험성 평가 다시 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물질 환경적 위험은 이 작업 중에 소음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청력 손상 위험이 있다. 요거는 물질 환경적이죠. 작업 중에 발생하는 용접 퓨움으로 인한 건강장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분진이나 용접 퓨움, 물질 환경적이죠. 자, 그 다음에 용접기나 전원 공급 장치 접근용 사다리에서 전원 공급하기 위한 장치 접근하는 사다리에서 추락 충돌 위험이 있다. 자, 어찌 보면 내가 사다리 자체가 아니라 전원을 공급하러 가는데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에 부딪히기가 쉬운 건 현재 환경이죠. 그래서 이거 환경적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조치입니다. 그죠? 현재 조치는 소음에 대한 건 기마개 착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빈도는 1 정도 되고요. 기마개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 강도는 2 정도 됩니다. 곱하니까 위험 크기 2인데요. 2까지는 허용이 가능한 위험이다라고 봤나 봐요. 조치는 없습니다. 용접 퓨움으로 인한 건강장애 위험이 있는데 현재 조치가 없어요. 그 말은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있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용접 퓨움의 작업 빈도는 자주 하네요. 3 정도 되고 강도가 2 정도 돼요.
그래서 곱하니까 위험의 크기 6이다. 그죠? 그럼 요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거니까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한다. 또는 방진 마스크 착용한다. 그죠?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위험 크기는 3으로 줄었다라고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용접 작업에서 보니까 전원을 공급하러 가다가 주변에 사다리가 놓여 있어서 추락이나 충돌 위험이 있다. 그죠? 요거는 수직 사다리를 설치하겠다. 튀어나온 사다리 이동식이니까 부딪히니까 수직으로 설치하겠다. 그죠? 그래서 요 작업의 빈도는 2고, 부딪히거나 떨어졌을 때 위험은 3이니까 곱하면 6이나 되어서 개선 대책 수립해야 됩니다. 안전한 접근을 위한 계단을 설치하겠다. 현재는 수직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으로 바꾸겠다.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이 정도로 줄게 되었습니다. 자, 인적인 건 무자격자가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다. 인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격자에 한해 지게차 운전 실시 및 관리. 현재는 현재의 안전 조치는 자격자에 의해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고 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근데 지게차 작업은 빈도는 1, 자주 하진 않고요. 무자격자지만 운전할 수 있어서 위험의 크기는 2고, 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조치, 새로운 어떠한 조치는 필요 없다라고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건 각종 조작 스위치 형태나 색상의 불일치다. 어떤 건 조작 스위치가 파란색인데 어떤 건 또 빨간색이다. 이게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오조작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이 색상이나 형태가 불일치한다는 건 관리적인 거다라고 했습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나 점검이나 수리를 해서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다. 작업자들이 전원 차단하지 않고 점검이나 청소하는 것도 관리적인 거다. 그죠? 관리 감독자나 작업 지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맞습니다. 현재 어떠한 조치는 없고요. 작업 빈도는 2 정도 됩니다. 사고 났을 때 강도는 한 3 정도로 봤고요. 곱하니까 위험이 6이라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작 스위치가 불일치해서 오작동하는 건 기동이나 정지나 비상정지 스위치의 색상이나 형태를 기준을 정립한다, 통일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원 차단하지 않고 청소 점검하는 건 수리 작업 지침 제정 및 준수하고 전원을 차단하고 수리 작업 중 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하는 걸로 바꾸겠다. 그죠? 이렇게 위험 요인은 동일하죠. 우리가 늘 영상을 보고 찾던 건데요. 그게 기계적인 건지 물질 환경적인 건지 그죠? 인적인 건지 관리적인 건지 여기에 맞추어서 위험을 구분하는 것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근데 사실은 작업형이 필답형 공부하시고 1주일, 2주일 만에 공부하기도 굉장히 벅차죠. 그런데 또 위험성 평가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작업형에도 위험성 평가를 한 파트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또 전혀 우리가 또 준비를 안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예제를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이제 위험성 평가 부분이 작업형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대로 제가 예상했는 대로 공단에서 문제를 내겠다라는 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위험성 평가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작업형에서 위험 요인을 찾고 대책을 수립했던 걸 평가의 규정에 맞추어 평가표를 완성하면 그게 바로 위험성 평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업형 마지막 시험이고요. 24년도부터 시험도 조금 변경되었다라고 해서 염려들이 많으시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기존의 공부 방법대로 공부하신다면 위험성 평가도 잘 아마 적응해서 할 수 있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모두 시험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